근데 명태균 씨는 주의할 게 있어요. 네. 혹시나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일부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윤석열 정권의 이 폭망, 패망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고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두 진실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공익신고자 강경훈 씨 얘기했듯이 지금 많은 부분을 저는 거짓말할 거라고 봐요. 네, 네. 워낙에 저런 쪽으로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라 순간순간 본인이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빠져나가고 뭐 형량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다 입장을 바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정확히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 강혜경 씨 그리고 저 김태열 씨 이제 공익제보자 1, 2, 3, 5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단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본인과 관계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오세훈 네.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또 이준석 등등에 대해 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좀 착각하는 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네. 홍준표 시장은 정계를 떠나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 네. 했는데 요즘도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깔 수도 또 공개할 수도 있어 이렇게 네, 협박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이제 맛이 좀 간 것 같고 네. 그런데 막간단 표현 쓰면 안 됩니까? 그럼 네, 뭐. 막간단 표현을 네. 취소하고 네, 네. 아무튼 많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이번에 대표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도 현실 자각해서 이준석도 쉽지 않다. 저는 이준석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2번에 걸쳐서 받았단 말이죠. 2번 했다는 거 의미가 크겠죠. 네. 첫 번째 할 때 이제 피의자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뭐 참고인에서 네. 강력 반발한 게 이제 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를 뭐 확대해서 조사를 한다 등등등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이제 딴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청구될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 의견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네네. 바로 오면은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 저랑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저는 잘 좀 지켜봤어요. 네.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의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예.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의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층이 계시면 좀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도 경기도에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만 명 적어도 15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모든 점에서 약자와 강자의 편을 가르고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가르고 저는 이건 기본적인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행위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작아도 작은 정당의 정당 대표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오고 있어요. 네. 왜 지난 대선 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폭력적 언산을 썼겠습니까? 예. 다 그런 것도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저는 뭐 있었겠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분리하면은 조금 수그리는 척, 그러니까 좀 고개를 숙인 네, 척하다가 네. 바로 듣고 나면은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제가 언론인들부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전 이준석 의원이 나이는 이제 딱 40 넘었다고 하는데 네. 정치는 저보다도 훨씬 오래 했어요. 10한 3, 4년 넘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제가 예. 정치부장 할 때도 이분이 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정치 입문했는데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본인이 들으면 좀 뭐 미안할 뭐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의 윤석열이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한동훈 전 대표였나요? 뭐 술 안 먹는 윤석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2의 윤석열. 예.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하겠다면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결 처리해서 정치권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네. 보고요.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 머린 가혹한 정치검찰 탄압받을 때 네. 뱉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비아냥대듯이 하는 말들이 많죠. 조롱하고 했죠.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고 압수수색 오니까 공교롭다. 시점이 공교롭다라고 했어요.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가소롭다. 예. 이준석 가소롭다. 아하. 아니 무슨 그 이미 특검이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무슨 미국 출장 갔다 왔다면서요? 네. 저는 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제주도도 못 가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그런데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 기간을 특검이 다 배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명확하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도 네. 많은 부분을 좀 특검이 수사하지 그런 것 않았나 같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뱉어놓은 말처럼 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세요. 뭐 또 그냥 뭐 글 올리고 뭐 해가지고 그 알팍한 정치적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호수아비치기라고 그래서 자기 어떤 불리한 게 나오면 다른 걸 들이대면서 확 피해가는.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환 그건 능숙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잠 기술이죠. 법 기술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네. 이 사람은 뭐 법조인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또 안 되면 메시지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대로 놔두면 제2의 윤석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 빨리 아니 뭐 저기 그 다른 직장 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넘어오면 네. 즉각 처리하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다가 아니라 가소롭다. 제가 봐도 예. 그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벌써 압수수색 끝났을 일을. 그럼요.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그 참 입에 담기 민망한 혐의에 대해서도 네. 뭐 무죄가 납니까? 네.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수사가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의원님 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런데요. 지금 내란의 밤 때 뭐 2분 몇 초를 통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또 뭐 40 몇 초를 통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는데 뭐 심지어 내란은 내가 내란에 대해서 막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탄핵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그 비상계엄과 탄핵을 분리하는 발언도 하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조사받는 대상이 뭐 8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체포 등등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수사해야죠. 예.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3대 특검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도 뭐 저기 강혜경 씨 얘기에 따르면 이 손탄 정치인이 한 50명 정도 그렇죠. 예, 된다는 예. 거 아닙니까? 다 밝혀져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내란 특검 저는 지금 우리 교수님 거론한 사람 말고도 또 현역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날 내라는 밤 때 저도 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수상쩍은 언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본회의장 들어가지고 막 전화를 막 하고 숫자를 세는 숫자 듯하게 세는 분도 있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모여가지고 이 빨리 해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의장님한테 빨리 상정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 절차를 만약 하나라도 좀 미흡했다거나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면 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또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랬더니 잘 저희가 처리했는데 그 밤 때 저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한계 의원들이나 뭐 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당사에서 출발한 숫자가 18명이 아니고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 모르셨죠? 18명 그건 아니고 몰랐습니다. 여기 당사에서 출발할 땐 더 많았대요. 어허. 근데 쭉 와서 가자 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라졌다는 중간에 거예요. 사라지고. 네. 툭툭 떨어져 나갔고 보니까 원내대표도 가 있고 아하. 딴 데 가 있고 방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 아하. 저는 최혜병 특검에서도 예. 당시에 그 책임져야 될 라인에 있는 사람들 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당시 여당인 국힘당 의원들의 연루가 명백해진다면 저는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랄지 구속영장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그건 국회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그뿐만 아니고 저는 국민의 힘을 이 정당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기억나시지만 통진당, 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뭐 실행했다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에로였나요? 제 기억에 제 기자 때인데 그 회합이라는 모임에 그 여성이
아이도 들쳐업고 갔어요. 그 내란을 획책하는데 엄마가 예, 애기 업고 예. 가고 뭐 시장바구니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기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청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예. 이게 해산 명령을 받고 현직 의석 5석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이 저지른 이 내란은 거기다가 지금 외환 관련된 죄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죄값으로 따진다면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은 100배? 1000배는 더 무겁다고 예비 봅니다. 업무도 지금 당이 저 해산 그렇습니다. 명령이 됐는데 예,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한 집단은 예, 어떻게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볼 때 지금 3대 특검 모두 네, 네.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그거는 저희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헌재 요구해서 국민의힘을 절차는 그렇죠. 해산하지만 이건 국민이 해산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이 해산시키고 국민이 그래 너희 정당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 이건 내란 잔당이 아니고 본당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반 해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요. 그 3대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서 파생되는 일이 너무 많이 그동안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위 이제 파생되는 네, 격가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간 법정 기간 내에 특검에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을 하거든요. 미리부터 예. 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는 걸 당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 특위도 만들고 저희들이 뭐 전당다이 끝나면 또 새 네. 지도부가 들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3대 특검 중에 특히 김건희 특검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좀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있습니다. 예, 계속 왜냐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의가 16개를 저희들이 한 건데 예. 뭐 집사건도 있고 저는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그럼요. 못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예전에도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그렇고 저희 국민들이 앞으로 수사하면 할수록 특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말 놀라운 충격받는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세상에 1억 원어치 짝퉁을 칭칭 감고 가는 영부인을 저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 주장이 맞다면 뭐가 짝퉁이겠습니까? 예.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김건희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번 가면은 네. 조사를 혐의 하나당 받고 최소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준비 기간이랄지 피곤하니까 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간헐적 단식은 들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6개 곱하기 4일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2달이 넘어요. 그러니까 특검 그러면- 기간을 다 계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있는 거죠? 김건희 하나 소환하는 데만 2달이 넘으면 예. 저희들이 최대 150일이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시간 끌어가지고 넘겨보겠다는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걸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내 지도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그런 뭐 얕은 꾀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네. 이미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180도 네. 진술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윤에스더님 그리고 애기나니님, 강순영님, 한민수 의원님 파이팅!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